네,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찌개는 다 끓었습니다. 네. 아유, 늦었네. 밥 해야 돼요. 네, 밥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 밥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맞아요. 해요. 네, 지금 철이죠. 햇살. 추수할 때죠. 옛날에는 햇살 나올 때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받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어색한 게 네. 옛날에는 식당마다 한 10월 정도 되면은 햅쌀 추라 이렇게 다 써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햅쌀로 밥을 한다는 느낌이 10월, 11월에는 굉장히 강한 게 있었는데 가면 또 맛있고요. 그렇죠. 유난히. 지금 햅쌀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나 지금 밥이 맛있는 계절이고요. 아, 이럴 때 드셔야 돼요. 네, 나가가지고 한식을 드시면 정말 밥이 윤기가 자르르한 게 너무나 맛있는 쌀들이 많이 나와 있는 시즌이죠. 아니 근데 네. 햅쌀이 요즘에는 언제 나오는지 사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또 언제 또 일찍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몇 월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햅쌀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9월, 10월, 그쵸. 예, 그리고 11월까지도 이렇게 햅쌀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8월만 돼도 쌀이 나와 있어요. 아니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맞고요. 네. 되게 마트에 가시면은 8월 중순 정도 됐는데 있더라고요. 햅쌀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그 쌀 포대가 보이죠. 네. 이렇게 조생종 그러니까 조금 일찍 수확을 하는 그런 쌀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래요. 지금은 되게 당연히 8월이 되면은 햅쌀이 나온다라고 야. 알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우리 그 농림부에서 네.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자라는 쌀 품종을 개발을 했어요. 빠른 시간에. 그게 또 이름이 또 빠름이에요. 빠름이. 아 참. 귀엽죠, 얘는 되게. 성격도 급하네.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쌀이 자라는데 한 70일, 80일 이렇게 본다면 예. 대부분 중립종 정도로. 근데 이게 50일 이내에 자라는 굉장히 빠른 품종이어서 이름이 빠름인데. 아니 날이 보통 더워야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거야. 이모작 뭐 이런 거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었죠. 그쵸. 이렇게 뭐 2번, 3번 못 재배를 지었죠, 하는 게. 뭐. 근데 지금은 약간 가능하게 된 게 품종 개량도 있고 날씨가 조금 날씨도 더워져서 더워지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논이 옛날보다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50일 안에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모내기 옛날에 농활 생각하면 4월, 5월에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심은 다음에 7월에 출하를 하는 쌀도 지금 나오기 있기 때문에 7월에. 야. 어떻게 보면 쌀이 굉장히 우리 곁에 빠르게 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햅쌀의 개념이 그래서 옛날에는 가을이었지만 지금은 여름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여러 합니다. 가지 그 변화가 오네요. 네, 근데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네.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이잖아요. 쌀 맛. 이 빠름이랑 이런 애들은 맛이 어떤가 궁금해서요. 지금 조생종들 맛이 어떤지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빨리 나오면 사실 맛이 있을까? 약간 이런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의미죠.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은 옛날에 통일벼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아, 진짜요? 저희는 뭐 어릴 연세가. 때 뭘 연세가예요.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방송에 집중하세요. 방송에. 통일벼라는 게 있었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40 그러니까 중반이긴 한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분식 장려 운동이라는 게 기억나죠. 저희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도시락을 한 번은 쌀, 한 번은 밀가루로 된 그렇죠. 걸로 빵을 네. 꼭 하나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무밀이라는 날짜도 네.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쌀을 안 먹는 날도 있고 이게 네. 무슨 기반이었냐면은 자급자족이 안 되던 시대였던 거죠. 쌀이 항상 부족했죠. 네, 쌀이 부족했으나 이게 통일벼라는 게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쌀 자급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쌀이구나. 이게 우리나라 쌀을 이렇게 빨리 먹을 수 있구나. 그리고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하는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쌀 품종 개량을 조금 빠르게 서둘러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것 맛은 같아요. 좀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통일벼였어요. 그래서 약간 통일벼 하면은 뭐라고 인식이 돼 있냐면은 굴량미라고 맞아요. 생각이 돼 있기도 해요. 네. 좀 전시 상황에 사용하는 어쩔 수 없는 식량. 급하게 근데 먹는. 이거 인식 때문에 조생종 그러니까 빠르게 키워서 빠르게 수확하는 쌀들이 맛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쌀 분포, 그러니까 쌀을 소비하고 있는 분포를 보면은 네. 대부분 다 일본 품종들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쌀을 먹는다라고 하면 지금 아마 드시고 계시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댁에 있는 쌀들도
추청이라고 하는 쌀들 많이 맞아요. 드세요. 추청미라고 하죠. 추청쌀. 이게 아키바레라고 해서 일본 아키타 쌀이에요. 아, 그래요? 이 품종을 우리나라에서 들여다가 많이 재배를 하는 거고요. 이 추청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고시히카리라는 고급 품종이라는 쌀이 있어요. 약간 가격이 좀 비싸죠. 이런 것들이 다 조생종 품종이에요. 빨리 수확이 가능한 일본 쌀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생종은 맛이 없지 않느냐라고 한다면은 맛있어서 일부러 웃돈을 주고 사 먹는 고시히카리, 밀키킹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조생종이어서 이게 조생종이고 제일 맛있는 게 고시히카리 아니에요?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네. 네. 근데 고시히카리도 뭐 추청도 마찬가지고 히토메보레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많이 먹고 있는 이 세 가지 일본 쌀들이 다 일본에서 키우는 거랑은 약간 또 맛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다르고 다른 땅에 적응을 하면서 종자 개량이 된 거잖아요. 저절로.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쌀화 됐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이름값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본 좀 돈을 더 받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최근에 우리가 그 노제팬 운동 같은 게 일어나기도 했었잖아요. 밥도 이걸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을 타고 지금 이 종자들을 나라에서 조금씩 다 아웃을 시키고 국산 품종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몇 년 계획에 들어간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진짜 뭐 삼광 같은 품종의 쌀은 어마어마하게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동진을 개발한 신동진이라는 품종도 있잖아요. 그 품종은 지금 많이 대중화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신동진은 우리가 간척지 쌀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알이 크고 굵으면서 조금 찰기는 떨어져도 되게 맛있는 쌀 품종. 그렇죠. 맛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요리를 많이 하시는 볶음밥 같은 것도 좋고 그리고 오뎀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먹어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철원 쌀이라고 철원 알고 오대쌀. 있지만 이 오뎀이라고 하는 것도 맛있어요. 이것도 크고 알이 굵고 굉장히 이거는 찰지기도 한 우수한 품종이죠. 이렇게 뭐 옥광, 뭐 운광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품종들 사과 이름이 아닙니다. 쌀 네네. 여러 품종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요 품종을 위주로 해서 다시 재개발한 요즘 쌀들을 조금 보급을 하고 있는 추세죠. 잘 찾아보시면 진짜 좋은 쌀들이 그럼요. 많군요. 요즘에는 지금 삼광이 한참 나오고 있을 때예요. 지금? 네, 삼광은 충청도랑 경기도 일대에서 되게 많이 재배가 되는데 요 쌀이 가진 특징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흔히 알고 있는 맛있다라고 하는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구수하고 윤기 자르르? 윤기도 물론 윤기는 사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껍질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깎는 거를 만큼 도정이라는 거죠. 예. 껍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기 자르르 하다라는 거는 사실 햅쌀이면 다 윤기는 자르르 할 수 있어요. 근데 쌀 자체의 품종이 가진 뭐 찰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우수한 품종이 삼광이어서 찾아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몰라서 지금 잘 못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냥 쌀 하면 푸대에 들어오는 거 싼 거 사서 드시는 게 약간 버릇처럼 그랬으니까요. 근데 찾아서 드시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또 좀 아주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상광해 주셨잖아. 품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도정 날짜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품종을 찾아서 드시는 것보다 저는 뭐 다 좋아요. 본인이 원하는 걸 찾아서 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쌀을 왜 고시히카리를 안 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알고 있는 품종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품종이 있으니까 품종에는 사실 관여하지 마시고 도정 날짜를 찾아서 쌀을 사시라. 도정 날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오늘 쌀밥을 드시겠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껍질을 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이구.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드리냐면은 사과는 껍질 깎아서 언제 드세요? 바로 먹어야죠. 뭐. 그렇죠. 사과 2명 갈겨놓잖아요. 산화되잖아요. 쌀도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은 껍질을 깎아서 내년에도 드시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쌀도 똑같이 그런 영양 성분을 껍질 안에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산소에 노출되면서 다 산화돼요. 쌀도. 네, 쌀도 7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산화돼서 영양소가 조금씩 줄어들기 오래된 시작해요. 쌀은 맞아요. 이렇게 불투명하게 좀 바뀌더라고요. 투명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이 깨지죠. 맞아요. 네. 근데 이 쌀 껍질을 깎는 거를 도정이라고 하는데 이 도정을 요새는 집에서 못 하죠. 이거는 이제 큰 기계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도정 날짜가 가장 중요하니까 도정을 최대한 가까운 날짜에 한 거를 소포장으로 사셔서 냉장고에 넣고 드시라. 알겠습니다. 쌀에도 곰팡이가 생겨요. 얘기하다 보니 쌀 얘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저희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 됐네요. 시간이 다 됐어요. 홍신의 요리연구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계속 쌀 얘기는 이어가도록 하고요.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0월 19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10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